안녕하세요. 스팅크버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19대 대선 때 기호 14번 후보로 나오기도 했었던 홍익학당 윤홍식 선생님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5년 전 공익 군복무 시절 그 인간의 똥군기로 매일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인터넷을 뒤지다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분 영상을 보며 심리적 안정을 그나마 받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우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에도 저는 홍준표나 유승민이 아닌 윤홍식 선생님을 뽑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윤홍식 선생님 강의를 듣던 중에도 이거만큼은 정말 아니다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영상은 윤홍식 선생님에 대한 적용 영상 이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 이분 아주 좋아하고요. 웬만해서 유명인을 영상에서 거론할 때 존칭 자체를 빼거나 뭐뭐씨 님 정도만 심플하게 붙이는 제가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이건 비단 윤홍식 선생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행, 마음 공부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겠어서 올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 여성을 멀리하는 남성, 즉 펜스를 실천하는 남성들이 내가 범죄자여서 내지는 범죄를 저지를까봐 나쁜 짓을 할까봐 여성을 멀리하는 것일까요? 홍익학당 2018년 3월 11일 강의 의심하지 말고 모든 걸 맡겨라 라는 제목의 약 1시간짜리 강의 영상에서 15분쯤부터 윤 선생님이 미투 운동과 펜스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8년도 3월이면 미투와 펜스룰이라는 개념이 국내에 막 유행하면서 한참 시끄럽던 시기죠. 다만 아직 이공상목 남성들의 페미 문정부에 대한 불만 여론은 시작되기 전이었고 그해 6월 지방선거 결과가 어땠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여튼 이 펜스룰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비판하셨냐면 펜스를 하는 남성들의 문제를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1.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두려운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여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2. 본인이 절제를 못하고 범죄를 저지를까봐 여성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3. 어디까지가 해도 되고 어디부터가 안 되는지 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4. 왜 이리 오버를 떠냐. 대강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여기서 수긍이 되는 말은 3원뿐입니다. 오바 떠는 건 인정합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세상 모든 남자들이 나처럼 무고당하거나 성희롱 시비에 휘말릴 거 무섭다고 여자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은 남녀가 완전히 갈라지고 결혼과 가정이라는 건 더 이상 없고 인류는 멸종하겠죠. 그런데 1번부터 3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나 살펴보면 무고라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들이 왜 이토록 여성을 두려워하고 여성과 거리를 두자는 펜스룰이라는 문화까지 생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무고입니다. 무고를 빼놓고 미투라는 건 순수히 내가 당한 피해를 용기 내서 고백한다는 피해자의 호소라고 보시니 펜스룰하는 남성들은 모두 범죄자라는 전제가 깔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범죄자니까 여성의 고백으로 자기 범죄가 탄로날까봐 두려운 것으로.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절제를 못해서 성희롱, 강간 등의 범죄를 차후에라도 저지를까봐 그게 두려워서 자신을 못 믿겠어서 여성과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거나.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발언입니다. 여러분, 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간단한 길 알려주기 정도의 대화도 불가능할 정도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거의 모르는 외국어 깡통에 요즘 대학생들도 잘 안다는 주식에 관련해서도 하나도 모르고 정말 무지하고 배워야 할 거 많은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펜스를 미투운동 같은 젠더 갈등 사회 현상만큼은 윤홍식 선생님보다 제가 더 잘 안다고 자부하기에 감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행과 도 닦는 것에만 총력을 기울이시다 보니 세세한 사회 현상은 깊게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페미 활동 9년차인 제가 더 잘 알겠죠. 3번 요약에 어디까지가 해도 되고 어디부터가 안 되는지 기준을 모른다에 대해서도 말을 하자면 다른 의미로는 맞는 말입니다. 문정부 들어 한국 사회에 본격 PC 사상이 확산되고 특히 성 문제에 있어 완전 프로불편러와 십선비 사회가 되었으니 당연히 기준을 모르는 게 정상이죠.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예쁘시네요 라는 말은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교과서에 남자아이가 2번 나오고 여자아이가 1명 나오는 건 성차별일까요, 아닐까요? 동요 곰새마리와 아빠 힘내세요 가사는 성차별일까요, 아닐까요? 대전시의 캐릭터 이름인 꿈돌이는 성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원로 가수 나훈아 씨의 유관순 누나 발언은 여혐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연예인이 아닌 나라 지키다 생명을 잃은 애국투사인이 열사라는 호칭이 저도 더 좋다고 보지만 그와 별개로 저게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 발언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말하고픈 게 이런 겁니다. 윤홍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디부터가 해선 안 될 짓인지 구분 못한다라는 말은 강제 성관계나 노골적인 더듬기, 음란사진 보내기 같은 누가 봐도 자명하지 못한 행동과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의 성희롱이나 여혐, 성차별을 심판하는 잣대는 그런 당연히 선을 넘은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억지스럽고 기준이 모호합니다. 분명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양심에 아무 문제 없고 자명하다고 느끼실 저런 것들이 성희롱 시비에 휘말리고 성차별, 혐오자라고 공격을 받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성희롱 시비에 휘말릴 게 무서워서 피하는 겁니다. 전철에서 앉아있을 때 옷차림이 좀 민망한 여자분이 제 앞에 서면 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저는 보통 목을 똑바로 들고 시선을 앞으로 향하며 앉아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시선을 여자분이 온 걸 신경 안 쓰고 그대로 유지하면 제 시선이 앞에 선 여자분의 가슴이나 배꼽, 다리를 향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눈을 깔거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눈을 깔거나 시선을 돌리는 건 안전하냐? 만약 그 여자분이 내가 자기를 의식해서 시선을 피하는 걸 느끼고 기분이 나쁘면 그 또한 그거대로 기분 나쁘다고 성희롱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본 걸 보고 고의로 시선을 피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선을 유지해도 피해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죠. 킹인지 가수성에 의해 아무 기준 없는 기분 나쁘게 쳐다보기, 여성이 기분 나쁜 모든 행위가 전부 성희롱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제가 이걸 아직까지 여성에게 당한 적은 없어도 같은 남성에게 당해본 적이 있어요. 공익 복무를 같이 했던 뚱궁이 가해자 신간놈에게 난 그놈 다리 관심 1도 없는데 자신의 아픈 다리 관음했다면서 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그래서 시선을 억지로 피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런 게 두렵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성희롱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 심지어 홍익학당 강의조차도 페미니스트들이 작정하고 시비를 걸 거 탐색해서 억지 부리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성차별이나 성희롱 시비에 휘말릴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들이 억지와 때만 쓰면 시비 걸 소재는 아주 기상천외하고 무궁무진해요. 끝이 없어요. 평소 수행만 하시느라 사회 문제를 깊게 모르시는 분들은 충분히 미투 운동과 펜수룰에 대해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페미 정부와 언론이 말해주는 건 미투는 정의로운 피해자의 고백이고 펜스룰은 여혐이거나 범죄자들이 찔려서 하는 짓이라고 매도하는 것인데 언뜻 들으면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 말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우리 사회 정서가 성폭력에 워낙 민감할 뿐더러 실제 과거 성범죄 처벌도 너무 약하고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도 많았으니 당연히 미투를 정의롭게 생각하고 펜스룰을 범죄자의 두려움이라 느낄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사회의 젠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문인 저로서는 펜스룰이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완전히 오해이며 억울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매일 좋은 강의 올려주시는 홍익강딱 윤홍식 대표님께 감사하다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